안녕하십니까, 한정차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영상이고요. 벌써 17번째 영상이네요. 소유권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이고, 먼저 소유권에 대해서 필요한 거 확실히 기억할 거 먼저 정리하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인데 무주물입니다. 자, 일단 물건을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과 소유자가 없는 물건 유주물,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주물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을 다시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뉘게 되는데요.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져요. 이게 원래는 둘 다 1년이었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유실물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인 거거든요. 민법 개정된 사항입니다. 민법은 잘 개정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6개월간 유실물은 공고해야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좀 기억할 것은, 선점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가 자주 점유여야 한다. 유실물의 경우에는 점유를 취득하긴 하는데 그 점유가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제가 물건을 주웠어요. 주우면서 제가 주인을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자주 점유가 아니겠죠. 그래도 6개월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유실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해야 되지만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고요.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점유 자체를 취득할 필요 없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합이죠. 부합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어요.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산의 가치가 더 큰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과 예외로 구별하셔야 돼요. 원칙은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와 수목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을 해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가 그 나무의 수목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권원이 존재한다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목을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땅 주인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같은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심은 사람 거지 땅 주인 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는 중축된 경우일 텐데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따라서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중축된 부분까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토지와 농작물이죠. 결론은 뭐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권원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가 무단히 나무를 심었더라도 경작자 소유가 되고요. 또 경작자 소유가 되기 위해서 명인 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화라는 것은 물건끼리 섞였다는 거거든요. 동산에 관한 부합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물건끼리 섞여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혼화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섞인 물건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는 것도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동 소유로 갑니다. 먼저 이 표를 좀 외우셔야 돼요. 일단 의입니다. 총유가 뭐냐?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합유가 뭐냐?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는 다 뭐가 되죠? 공유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특징들을 보면 먼저 공유를 보게 되면 공유 물론 지분이 있어요. 합유도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지분을 팔아먹는 것도 자유고요.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자유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물론 상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데 반해서 합유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해서 공유든 합유든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또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과반수로서 하게 되고요. 또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실제로 이 목적물에 관한 부분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유는 이러한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 소유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유 지분의 법적 성질인데,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이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동소유 공유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내가 공유 지분이 30%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30%가 있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부에 대한 권리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됩니다. 왜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이에 반해서 목적물에 관한 반환 청구 및 방해 배제, 즉 반환 청구 및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가 설정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 30%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30%가 설정되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가 싹 설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적물 전부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례를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앞으로 불법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이때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 및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어차피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제3자가 점유하거나 제3자 명의 불법 등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게 되고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왜요?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갑이 혼자 점유하고 있어요. 다 점유하고 있든 아니면 2분의 1만 점유하고 있든 일부만 점유하고 있든 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단독으로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을의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잖아요. 따라서 갑이 점유하고 있다면 을의 공유 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통 우리가 소수지분권자 이런 말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소수지분권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갑한수 미달의 지분권자. 여기서 갑과 을의 지분은 2분의 1이니까 다 뭐죠? 소수지분권자고요. 이때 을은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시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갑이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특징은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전부를 점유하든 3분의 1을 점유하든 갑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을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관리행위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가 넘었다면 과반수를 초과했다면 갑은 단독으로 어떻게 사용 수익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 범위 부당이득에 대해서 3분의 1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벽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때 을은 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제3자 벽에게 임대를 하거나 사용 수익을 허락하는 것은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고 있다면 독자적으로 혼자서 임대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으니까 병은 아무런 흠이 없는 적법한 점유자인 거고요. 따라서 소수지분권자의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또 병은 아무런 흠이 없는 점유자이니까 병의 이득은 부당이득일 수 없고요.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느냐? 갑에게, 을은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이죠.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건 가능하고요. 이러한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자유롭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고 상대방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협의 분할이에요. 근데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잘라갖는다. 현물 분할은 교환이고요. 또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매매거든요. 그래도 교환 또는 매매는 계약이잖아요. 법률행위잖아요. 따라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또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형성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공유물에 관한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특정 부분을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공유로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공유자 간에는 이미 분리된 땅,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뭐로 이해하냐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구분 소유적 공유가 등장하면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들끼리 갑과 을만 등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리된 땅, 별개의 땅으로서 생각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3자 병이 등장했다면 그 병에 대해서는 공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의외로 쉽게 좀 복잡해졌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대한 작게 정리하려고 노력했고요. 이 정도로 확실하게 머리에 숙지하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기본적으로 좀 충실하게 읽어보시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를 반드시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대표 사례 문제부터 풀어보는데요. 대표 사례 문제 2번입니다. 좀 긴데 이런 얘기죠. 읽어보면 갑을병이 3분의 1씩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갑을병 모두 갑한수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의 이러한 점유는 부당한 것이고 따라서 을이나 병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죠. 이 을은 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문 중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인도, 반환 청구는 전부,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됩니까? 지분 범위겠죠. 따라서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공동으로 인도를 청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디귿번도 X죠. 그 다음에 1번,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미음번은 읽어볼 필요 없네.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을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이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몇 번부터 풀어보면 되냐면 몇 번부터 풀면 되나요? 많이 풀었네요. 12번부터 풀어보면 되네요. 자, 12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죠.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번.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죠. 권한이 있든 없든 명의 방법을 갖추든 안 갖추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자, 부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이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중축된 부분에까지 효력이 미치고요. 조심할 것은 뭐 경매 과정에서 그 증축된 부분이 경매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경매 목적물로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부합됐다면 당연히 저당권에게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자, 일단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토지에 부합하고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죠. 임차인이 심었으면 부합되지 않아요.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권한이 있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그 임차 목적물인 토지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로 보거든요.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면 권한이 없이 심은 거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이 되거든요. 따라서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매수인이 제3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합니까? 그 건축자재를 사간 매수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문제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대요. 부합한 거죠. 건물 소유자 거가 된 거죠.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이제 X가 되는데 왜냐하면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내 건데 사란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합이 돼서 이미 임대인 소유가 된다면 내 건데 사란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가치가 증가됐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3번, 2번, 위 1에서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주대 물건이 처분되면 제가 참 해가 꼬이네요. 종대 물건이 수반된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특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친다는 이 358조도 임의 규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옳은 질문은 3번이 됩니다. 358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358조. 저당권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다른 약정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 358조가 이미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있습니다. 있겠죠. 4번,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됐어요.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고요. 가치는 고려하지 않죠.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도 X가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권한이 있는 거죠.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인 거죠. 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맞는 지문이죠. 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죠. 원칙적으로 부합하고 권한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은데 권한이 없다면 부합해야 되니까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1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죠. 원칙적으로 부합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X가 되네요. 따라서 요 리을번만 틀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지문이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15번이죠. 부합에 대해서 오히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면 알 수 있죠. 부합 중요합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뭐가 떠오르나요? 증축된 부분이 떠오르죠.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가가 되니까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속한다. 5 맞는 지문이죠. 물론 이런 부합에 관한 민법 규정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사용차주라는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다면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맞는 지문인 거죠.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멘트는 뭐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시멘트를 공사에 넣으면 뭐 분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뭐가 돼요? 부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악인지 선인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죠. 뭐 솔직히 중요한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시멘트를 사다가 건물을 만들었으면 그 시멘트는 당연히 부합되겠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공유에 관한 문제죠.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공유 지분하고 공유물, 목적물하고 혼란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목적물과 공유 지분은 다른 거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지만 공유물, 목적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1번은 당연히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처분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죠? 2번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맞겠죠? 뭐 이런 거는.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민법은 실질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가란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X죠. 본질적 지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런 특약은 무효고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칠 리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정당한 점유자죠? 왜요?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니까요. 따라서 다른 지분권자는 이 제3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주 점유하고 있어요. 부당하죠. 제가 이 소수 지분권자 뭘 생각하라고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 1%부터 과반수 2분의 1까지 가진 지분권자를 말하고요. 이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게 이제 27의 문제인데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죠. 17번입니다.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과반수를 안 넘었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소수 지분권자인 거죠.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공유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3자 명의로 이 토지가 전체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도 을도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을은 이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지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건데 내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그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 등 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갑의 지분은 2분의 1입니다.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보존행위로서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을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갑과 을의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대내적으로는 갑을끼리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가 결론이잖아요. 따라서 갑이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다면 지 땅에다가 건물을 신청한 거죠. 왜냐하면 갑과 을 둘 사이에는 이미 분리된 땅이잖아요. 따라서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지로 사용해요. 그러면 을은 반환 청구는 전부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니까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1번 지문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1번 지문은 갑의 지분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되어 있죠. 이때 을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말소를. 그런데 제3자가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다면 갑이든 을이든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공유지분은 전부에 대한 것이니까. 따라서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에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요 1번하고 5번을 좀 분리해서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2의 지분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설명이 틀린 거죠. 특징은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 1번. 병이 갑으로부터죠. 갑의 지분은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X토지의 특정 부분에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한다면 병의 점유는 정당한 거죠. 따라서 그런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알면 대단히 쉽습니다. 오히려 긴 문제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가 전부가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고요. 따라서 을은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3번. X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되어 있다면 갑이든 을이든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 무를 쫓아내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철거나 반환을 청구하고요. 부당이득 반환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하겠죠. 따라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 X토지에 나대진 경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요. 자, 이거 조심할 것이 이것이 이용행위일까요? 이용행위라면 갑은 을에 단독으로 동의 없이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로 이해합니다. 뭐라고요? 변경. 그러면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죠. 처분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변경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이 문제에 틀린 지문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9번입니다. 갑은 5분의 3. 이런 거 딱 느낌이 나죠. 아,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구나. 을은 5분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정당한 거죠. 왜요?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인 거죠. 이때 을은 어떻게 한다고요? 병한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고 갑에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병에게 임대했어요. 부당하죠. 왜요? 을의 지분은 5분의 2, 과반수가 안 됐잖아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대차적으로 점유하는 거. 부당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이 땅을 일부를 사용하든 전부를 사용하든 조금만 사용하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자, 매도하는 것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갑의 이런 행위는 부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체가 무효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분한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틀린 질문은 4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유물 분할 금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할 수 있죠. 물론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참 긴 빠지네, 그죠? 2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 보존행위든 이용행위든 개량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이든 변경이든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죠. 따라서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보갈 승계한다. X.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설정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유자 지분이 2분의 1인데 자기의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반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 다 설정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여전히 이 저당권은 이 토지 전체에 계속 미치게 된다는 특징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결론이 뭐라고요? 지들끼리는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잖아요. 따라서 등장인물이 갑과 을 둘이 등장하면은 뭐라고요? 분리된 땅으로 이해하시고 지문을 보시면 되고요. 병이나 정이 등장하게 되면 공유라고 이해하시고 지문을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1번, 갑과 을은 분리된 땅이죠.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맞겠죠? 왜요? 분리된 땅이니까.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 을의 방해 행위래요. 분리된 땅이죠. 을이 남 땅을 침범한 것이죠. 갑은 소유권에 의해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 병에 대해서는 뭐인 거죠? 공유인 것이니까 갑이든 을이든 병에게 공유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3번이 X고 3번이 뭐죠? 답인 거죠. 다시 한번요. 갑과 을 지들끼리는 이미 뭐죠? 분리된 땅, 남 땅인 거고 제3자 병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 개 지문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정이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정에 대해서는 뭐인 거죠? 공유인 거잖아요. 따라서 갑정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의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 갑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이니까 별개 땅이잖아요. 그러면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었는데 을이 강제를 경매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말은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뭐죠? 을로 바뀐 거죠. 그러면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갑은 Y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 두 놈만 등장하면 분리된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30회 작년도 문제네요.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자, 물론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용행위, 관리행위겠죠. 따라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유물의 포전행위다. X죠. 임대하는 것도 관리행위고 해지하는 것도 뭐죠? 관리행위겠죠. 2번, 갭을 채권자들은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 간에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맞나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자, 준공동 소유가 뭐냐면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준공동 소유고요. 얘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세 분이 아버지의 소유권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공유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전세권을 상속받았으면 준공유예요. 왜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니까.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건물이 교회 자체 건물의 교회 소유예요. 그럼 뭐죠? 총유인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임대한 건물이라면 임차권이니까 준총유가 되는 거죠. 자, 동업하기 위해서 상가를 샀어요. 그럼 뭐예요? 합유가 되는데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그럼 임차권이죠. 준합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준공동 소유라고 하고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세 가지가 있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준공유도 따라서 2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이죠. 조금 약간 생뚱맞은 문제인데 기본에 대해서 충실한 분들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지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내 지분이 등기가 잘 되어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잘못됐더라도 그 말소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도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어요. 정당한 거죠.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지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돼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합유 지분의 포기도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의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을 효력에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번. 임대하는 것이 관리행위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강요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준공동 소유라고 하고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으니까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준공유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잘못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한 거죠.
자, 23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죠. 갑은 자신의 X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을에게 A부분, Y부분의 면적비를 상회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갑과 을 구분소유주택 공유니까 지들끼리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 뭐인 거죠? 공유인 거죠. 자, 어려운 걸 찾는데 갑과 을 지들끼리 이미 분리된 땅, 분할된 땅이니까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지 땅이니까 처분할 수 있고요. 3번, 을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사서 점유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죠? 타주 점유가 아니라 자주 점유고요. 을이 Y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할 때부터 건물과 토지 소유자 이미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유잖아요. 그런 Y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는 공유니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4번입니다.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좀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인데 합의 재산에 관하여 합의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때는 등기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자신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고요. 답은 1번이고 이건 따로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존행위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3번, 합의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3번,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 합의로 기속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합의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죠. 또 포기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등기해야 돼요.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의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에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고 5번, 조합체 예산으로 합의는 종료한다는 지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네요. 자, 이번 영상이 좀 길죠? 지금 오늘 정리한 부합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동 소유까지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는 부분이고 보시다시피 좀 까다로운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좀 보충하거나 이해하시려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는 지상권에 관한 정리 및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